안녕하세요. 라메 개발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백엔드 지식 두 번째 편으로 회원가입과 로그인 관련된 에러 처리에 관한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데이터를 CRUD 하는 걸 했었죠. create, read, update, delete 그러면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회원가입이라는 것도 어떤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가 유저 정보일 뿐이지. 그래서 회원가입은 그 CRUD의 C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하는 API를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유저 정보를 추가하는 거니까 데이터를 추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포스트로 사인업이라는 API를 만들고 바디에다가 회원가입할 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제가 만들고자 하는 사이트에서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그리고 나이 그리고 생일을 회원가입할 때 입력해서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바디에 담아서 이 받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추가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코드를 짜면 회원가입을 하는 API가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호출해 볼게요. 들어가야 할 데이터는 유저네임, 패스워드는 아이디랑 똑같이 하고 나이는 20살로 하고 생일은 그냥 문자열로 받을게요. 자, 이렇게 요청을 보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슬래시가 빠져 있어서 그렇네요. 그리고 추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API를 하나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본래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리턴하는 API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냥 이 API만 호출하면 갖고 있는 모든 유저 정보를 리턴한다니 끔찍하죠. 또 우리 테스트용이니까 추가해 봅시다. 추가하니까 석세스라고 성공했다고 나오고 한번 저주를 해보면 사용자가 잘 추가가 됐네요. 위에 있는 이 사용자는 테스트용 사용자입니다. 이렇게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로그인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면 될까요? 로그인이라는 API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우리 로그인할 때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사용하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들 중에서 만약에 유저네임이 지금 받아온 유저네임과 같다면 골라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유저의 리턴 받은 유저의 배열의 길이가 0이면 해당하는 유저네임에 해당하는 유저가 데이터베이스에 없다는 의미이므로 이런 걸 보내주면 되겠죠. 이렇게 코드를 끝내버리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 밑에서는 아이디가 하나 이상 나왔다는 걸 거예요. 근데 유저네임은 일단 중복이 안 된다는 가정으로 하나만 있겠죠. 이게 유저 받아온 건 필터로 리턴한 건 배열이죠. 유저의
패스워드랑 같다면 만약에 패스워드가 같지 않다면 이거는 패스워드가 잘못됐다는 걸 리턴하고 코드를 끝내면 되고, 패스워드까지 일치한다면 로그인이 성공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로그인을 다 구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처음에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입력으로 와서 API로 호출하면 그 유저네임에 해당하는 걸로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 유저가 만약에 찾았는데 없다면 그 해당하는 아이디가 없습니다 라는 에러를 보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유저가 있었으면 이제 패스워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패스워드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했는데 패스워드가 다르다면 패스워드가 틀립니다 라는 걸 리턴하면 되겠죠. 그리고 해당하는 아이디가 데이터베이스에 있고 그 해당하는 유저의 패스워드도 일치한다면 로그인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로그인 성공이라는 걸 리턴해주면 로그인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겠죠. 현재 유저네임이 ABC, 패스워드가 ABC인 유저가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포스트 요청으로 로그인이라는 API를 호출하는데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ABC라고 하면 해당하는 유저가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니까 로그인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나와야겠죠. 로그인 성공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패스워드를 이렇게 틀리게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패스워드가 다르다고 이게 잘 리턴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이디도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하는 아이디가 없다고 잘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스워드가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입력한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입하는 사이트가 내가 입력한 패스워드를 그대로 저장하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저는 기분이 나빠서 쓰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패스워드를 해당하는 사이트가 그대로 저장하고 있으면 같은 패스워드를 다른 사이트에서도 사용하는데 내가 가입한 서비스의 개발자가 내 패스워드를 보고 다른 데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패스워드를 그대로 저장하는 건 보안상 좋지 않고, 또 뭐 그 개발자가 보지 않더라도 만약에 그 서비스가 해킹을 당하거나 해서 유저 정보가 통째로 날아가 버렸을 때 이 평문 패스워드를 갖고 있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패스워드를 저장할 땐 암호화를 해서 저장을 하는데요. 그 암호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호화 알고리즘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 아르곤2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우리 패스워드를 암호화해서 저장해 보겠습니다. 사용법은 여기 간단하게 나오는데, 설치하는 방법은 npm install argon2 하면 설치가 되고, 사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 argon2라는 모듈을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이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패스워드를 암호화할 때는 이렇게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원 가입을 할 때 암호화를 해야겠죠. 받아온 패스워드가 그냥 완전 생것에 ABC라고 들어왔으면 이거를 암호화가 된 값으로 바꿔서 이 값을 누군가가 알게 되어도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암호화를 할 때는 argon2.hash로 암호화하고 싶은 값을 넣으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를 할 때 비동기적으로 동작을 해서 앞에 await 붙여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콜백 함수를 async로 감싸고 패스워드를 받아온 시점에서 암호화를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패스워드에다가 이 패스워드 값을 넣는 게 아니라 암호화한 hash 값을 넣으면 데이터베이스에는 암호화된 값이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시 사인업 API를 호출해서 ID 패스워드를 이렇게 abcd라고 하고 패스워드도 abcd라고 하는데 age는 한 살로 하고
오늘 날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회원가입을 하면 회원가입이 성공이 됐고, 가지고 와보면 여기 유저 네임이나 에이지, 벌스데이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여기 패스워드가 암호화가 돼서 저장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된 패스워드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걸 그럼 암호화가 됐으면 로그인을 할 때 입력된 패스워드랑 얘를 비교를 하면 당연히 틀렸다고 나오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암호화된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와 비교를 해서 사람이 패스워드를 제대로 입력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입력받은 패스워드를 같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암호화하면 이 값과 여기 저장된 패스워드의 값이 같겠죠? 같은 로직을 사용했다면 그걸 이용해서 실제 패스워드 값은 저장하고 있지 않더라도 입력받은 것과 암호화된 패스워드를 비교해서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여기 밑에 바로 나와 있는데요. verify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하고 있네요. 또 마찬가지로 앞에 await을 붙여야 되니까 async로 키워드를 콜백 함수에 붙여주고, 받아온 패스워드를 여기서 이제 패스워드를 비교할 때 이 문장을 사용해서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찾은 유저의 패스워드가 이 big long hash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big long hash를 넣고 비교하고자 하는 패스워드는 우리가 받아온 패스워드겠죠. 이렇게 해주면 패스워드를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패스워드가 틀리다고 나오는데, 자, 요 verify 메소드의 리턴 값은 두 개가 일치하면 true가 리턴되고 다르다면 false가 리턴되겠죠. 패스워드가 틀리다고 나오려면은 이 메소드가 호출된 뒤에 false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not 연산자를 붙여서 반대로 동작하도록 하고 로그인을 하면 되겠죠. 다시 회원가입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회원가입하고 유저스에 잘 추가가 됐고, 요거 테스트 1, 2, 3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보면 로그인 성공이라고 잘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패스워드가 틀리다면 패스워드 틀리다고 나오고, 아이디도 틀리면 아이디가 틀리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는 암호화된 패스워드를 저장하면서 로그인 기능은 똑같이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RES send로 각각 응답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사실 이 로그인이 성공됐다는 거는 이 API 호출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서 성공했다는 뜻이고, 이 두 가지가 리턴이 된다는 거는 지금 뭔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에러가 났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API로 호출한 결과가 에러라는 걸 명시하기 위해서 그 스테이터스 코드를, 상태 코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냥 RES send라고 하게 되면은 API로 호출했을 때 여기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으로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한 게 아니라 무언가 잘못이 됐다는 걸 명시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 상태 코드를 정하는 게 res.status에 상태 코드를 적으면 됩니다. 지금은 403을 띄우도록 할게요. 403이라는 거는 forbidden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사용자가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잘못했으니까 사용자가 좀 잘 조정해서 다시 보내세요 라는 앞자리가 4라는 의미고, 시작이 5로 시작하는 에러도 있거든요. 앞이 4면 클라이언트, 즉 사용자가 잘못했다는 거고, 5면은 지금 서버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사용자가 아이디를 잘못 입력한 클라이언트 에러니까 앞자리를 4로 하고, 보통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잘못 입력했을 때는 403 forbidden 에러를 띄우기 때문에 forbidden 에러를 명시해줘서 클라이언트에서 지금 이 API 호출 결과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걸 명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호출해보면 로그인을 했을 때 다시 회원가입 하나 하고,
하면 석세스라고 나오고 요거 확인해보면 잘 추가된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 여기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똑같으면 로그인 성공이라고 나오고 상태 코드 200이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만약에 패스워드를 다르게 입력해서 패스워드가 틀리다는 응답이 오면 그때는 403 포비든 에러가 나도록 해서 클라이언트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게 할 수 있죠. 다음에 아이디도 다르게 하면은 똑같이 에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비든 에러로 하지 말고 그냥 이 텍스트만 봐도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뭐 이 상태 코드 의미 없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클라이언트에서 이 API를 호출했을 때 결과값이 400대나 500대로 리턴이 된다면 이건 에러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에러 핸들링 코드에 의해서 걸러지게 됩니다. 트라이 캐치로 감싸서 API를 호출했다면 캐치에 걸러서 동작하게 됩니다. 이 관련된 코드는 다음에 프론트 코드를 하게 될 때 한번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스테이터스를 호출하고 난 뒤에는 메서드 체이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면 더 간결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엔드에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기능이 동작하는 것, 그리고 상태 코드 지정해 주는 것까지 한번 해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로그인을 했으니까 이제 로그인 된 정보를 가지고 인증 기능 관련한 내용을 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영상에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